안녕하세요. 두니아빠입니다. 요즘 검단신도시 전세 물량이 씨가 말랐다고 하죠. 오늘은 두니아빠가 검단신도시 현재 전세시장 상황, 그리고 검단신도시 앞으로의 전세시장에 대한 전망 등을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 이번에 검단신도시 전세 알아보고 있는데 하시거나 아니면 나 이번에 검단신도시 아파트 전세 놔야 되는데 하시는 소유주분들 계시다라고 하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추천드리겠고요. 그럼 오늘 영상 출발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두니아빠에게 큰 힘이 된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이 멘트가 사실 조금 오글거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부탁의 말씀도 한번 드려보겠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검단신도시 전세 시장의 현실, 검단신도시 각 단지별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살펴보더라도 진짜 매물이 이렇게 없어? 하실 텐데요.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두니아빠랑 같이 몇 개 단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반 서밋 1차 전체 1168세대 중에 전세 매물 4개, 우미린 더 시그니처 전체 1268세대 중에 전세 매물 10개, 금호어울림 센트럴 전체 1452세대 중에 전세 매물 2개, 푸르지오 더 베뉴 전체 1540세대 중에 전세 매물 8개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호흡은 푸니까 상권도 가깝고 인기가 많아서 전세 매물이 없겠지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몇 개 단지 더 둘러보겠습니다. 검단신도시 예미지 트리플 에듀 전체 1249세대 중에 전세 매물 16개, 대광 로제비앙 라포레 전체 735세대 중에 전세 매물 23개, 디에트르 더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1417세대 중에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파라곤 보타닉 파크 같은 경우도 전체 887세대 중에 전세 매물이 22개밖에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북쪽 단지들이라 그렇고 남쪽 단지들은 매물들이 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남쪽 단지들도 몇 개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검단신도시 한신더휴 캐널파크 전체 936세대 중에 전세 매물 4건 올라와 있고요. 유승안내들 전체 938세대 중에 전세 매물 9건, 파라곤 센트럴파크 전체 1122세대 중에 전세 매물 17건, 디에트르 더 페릴체 전체 세대수 1279세대 중에 전세 매물 15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원당대로 남쪽 아파트들도 북쪽 아파트 단지들과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검단신도시 요즘 전세 매물이 없대, 전세 품귀 현상이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매물들까지 확인을 하시니까 그 말이 더욱더 실감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입주 3년차 그리고 2년차 된 아파트들의 전세 매물이 왜 이렇게 없을까? 1500세대가 넘는 푸르지오 더베뉴 같은 대단지 아파트에 전세 매물이 딸랑 8개, 심지어 1417세대인 디에트르 더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세 매물 그림자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검단신도시 전세 매물이 없는 이유, 과연 이 아파트들 삶의 만족도가 너무나도 높아서일까요? 물론 삶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두니아빠 같은 경우에도 검단신도시에 거주를 하고 있고 또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긴 한데요. 검단신도시 전세매물 품귀 현상, 현재 검단신도시 전세시장 흐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나간 검단신도시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검단신도시는 우리가 알다시피 초기 분양시장에서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오명까지 쓸 정도로 시장의 외면을 받아왔었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 몇몇 현장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처참하다 못해 박살이 났다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었는데요. 당시 미분양 물량을 소진하기 위해서 각 건설사에서는 계약자에게 전자제품과 같은 각종 사은품을 증정하거나 잔금시까지 추가 부담금 없이 계약금 5%로 계약을 체결을 해주는 등 눈물겨운 노력들을 다했던 추억의 시간들도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둥이 아빠도 왜 그때 하나 더 잡지 못했을까? 그때 2단지 물건을 하나 더 잡았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는 내용이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고요. 여튼 말씀 이어드리자면 그 시기에 미분양의 공포 속에서도 시장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또 미래에 대한 통찰력으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가치에 투자를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건데요. 검단 신도시 초창기 입주 시기에 대규모 입주 물량과 이러한 투자 수요에 의한 전세 매물들이 겹치면서 초창기 검단 신도시 전세 가격은 박앤세일 수준을 넘어서 부동산 폭락론자들과 검단 신도시 안티 세력들의 물고 뜯고 즐기기에 딱 좋은 그런 안주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 당시 일부 단지 융자낀 전세 매물들은 84 기준으로 1억 9천만 원까지 하락을 하면서 매스컴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까지 되고 했었는데 검단 신도시 34평 전세가가 2억 언더라는 뉴스가 화제가 되면서 당시 전세를 놓으려던 집주인분들은 자금 계획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실제 그 당시에 전세에 들어가신 분들 보면 대다수가 2억 초반대에 전세를 많이 들어가셨는데요. 그럼 그게 지금 검단 신도시 전세 물건이 없는 거랑 무슨 관계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그럼 지금부터 둥이 아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단 신도시 전세 매물이 없는 이유, 바로 초창기 물량 과다로 인한 전세가 폭락과 더불어서 계약갱신권이라는 제도의 콜라보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약갱신권은 또 뭐냐? 계약갱신권은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목표 하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임대기간 2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2년을 살아보고 임차인이 추가 2년의 계약기간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갱신 청구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내가 들어가서 살 거 아닌 이상은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을 할 수가 없고 또 임대료도 5% 범위 내에서밖에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도 시행 시점부터 발표 당시부터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과 정부의 임대료 개입 및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주장이 상충을 하면서 상당히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네. 여튼 일반적으로 입주 2년이 도래한 단지들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전세 매물이 나오기가 마련인데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로 억지로 눌러놓았던 아파트 매매가가 최근 1년 사이에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전세 가격도 덩달아 회복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저렴한 가격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셨던 임차인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 계약갱신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분들 같은 경우 지금 전세 2억 3천에 내가 살고 있는데 현재 검단 신도시 전세가를 보니까 일부 인기 단지의 경우 84제곱미터 기준 4억을 넘어선 그런 금액에 최근 전세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 그 외에 대부분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도 84제곱미터 기준 전세가가 3억 중후반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웬만하면 이사를 나가기보다는 2억 3천에 5% 인상해도 우리 1,150만 원이니까 그러면 2억 4,200만 원의 전세 연장을 하는 것이죠. 예, 그게 더 현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둥이 아빠가 왜 검단의 전세가 귀한지, 왜 검단 신도시의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들어보시니까 검단 신도시 전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지금까지는 검단 신도시 전세 시장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 지금부터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검단 신도시 전세를 알아보시거나 전세를 놓으셔야 되는 소유주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가격, 프라이스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검단 신도시는 현재 전세 공급량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럼 과연 앞으로의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우리가 전세가율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가 어느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은 70% 정도가 되어야 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 보면 매매 시세가 우미나 금호, 푸르지오 같은 경우 84 타입 7억 2천에서 7억 5천만 원 정도까지가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단순 계산만 해보더라도 전세가도 5억에서 5억 2천만 원까지는 거래가 되어야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검단 신도시 전세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서 살펴본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 결정, 그리고 전세가율에 따른 전세가격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앞으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전세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갈지 우리가 예측해 보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전세 가격도 매매가와 같이 우상향을 하다가 대부분 아파트 단지의 계약갱신권이 종료되는 4년차가 도래하게 되면 전세 가격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니아빠의 결론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유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분별한 고객 정보를 이용해서 전화 영업을 하는 부동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동산에 속아서 본인 재산에 대한 가치를 깎아내리지 마시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부동산은 가격을 싸게 받아야 거래가 쉬워지고 또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본인 자산의 가치는 본인이 관심을 가져야지만이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니아빠 영상을 통해 두니아빠가 신뢰가 가신다라고 하면 두니아빠를 통해서 물건 의뢰를 해주시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잘 아는 부동산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한 군데, 또는 불안하시다라고 하면 두세 군데 정도만 물건 의뢰를 하셔도 요즘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검단 신도시 전세를 알아보시는 분들께 말씀을 또 드려보자면, 어차피 검단 신도시는 오늘 전세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 기다려도 더 저렴한 매물은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전세를 알아보시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저렴한 보증금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집을 계약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시겠지만, 사람이 심리라는 게, 제가 만약에 임대인이에요. 옆집이 전세 4억에 계약이 되면 우리 집은 4억 또는 그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현재 검단 신도시의 전세 시장 흐름이나 분위기상 전세 물량이 많지 않은 관계로 오늘 최저가보다 저렴한 내일의 최저가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최근 두니아빠에게 문의를 하신 사례를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평소 상관없이 전세가 3억까지 보시는 신혼부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단 신도시의 모든 아파트 가장 작은 평수인 25평까지 통틀어서 눈을 씻고 매물을 찾아봤는데 3억짜리 매물이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2주가 넘는 시간을 기다리셨는데도 물건이 안 나옵니다. 이것이 현재 검단 신도시 전세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세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빠른 시점에 부동산에 방문을 하셔서 물건을 알아보셔라. 나는 아직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나는 아직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관계 없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은 검단 두니아빠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을 드리겠고요. 또 최근 102역 주변에 3단계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단지인 제일풍경채 1차 그리고 힐셋 웰카운티 소유주분들의 문의가 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를 놓을까 생각하시거나 입주 시에 자금 계획에 따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도 검단 두니아빠 부동산 두니아빠에게 연락 주신다면 성심을 다해서 상담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관련 궁금하신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댓글을 통해 소중한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면 둥이 아빠가 댓글 확인하는 대로 또 진심을 담아서 열심히 소통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둥이 아빠는 다음 영상 또 잘 준비해서 다시 인사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